여러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일본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발언 한마디가 국제적 논란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한국? 단 하루면 불바다 만들 수 있죠.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된 이 발언이 어떻게 두 나라 젊은이들의 관계를 뒤흔들었는지,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냉정하게 대응했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충격적인 도발 앞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놀라운 지혜와 용기,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고백까지. 평화로운 교류 행사가 어떻게 긴장감 넘치는 대결의 장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결말에서 우리가 깨달은 진정한 힘의 의미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도쿄 하네다 공항. 한국 대학생 대표단 20명이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한일 대학 간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일주일간 도쿄의 어대학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인솔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그 중에서도 역사학과 3학년 김민주는 특별히 이번 교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군사 역사에 관심이 많은 민주는 일본의 방위 정책과 한일 안보 관계에 대해 깊이 공부해온 터였어요. 그의 옆에는 국제정치학과 4학년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의 수진은 이미 몇 차례 국제포럼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죠. 도쿄 어대학에 도착하자 일본 학생들이 현수막을 들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 친구들.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던 양국 학생들이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어요. 일본에 와본 적 있어요? 일본 학생 타카히로가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네요. 타카히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가봤는데 서울은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첫날은 캠퍼스 투어와 환영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국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차 친해져 갔어요. 민준과 수진도 일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직은 서로를 탐색하는 단계였지만 모두가 이번 교류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양국 학생들은 함께 도쿄 시내 관광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대학 기숙사 라운지에서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은 처음에는 경제와 문화 교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죠.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죠? 일본 학생 아카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팬이 있어요.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정치와 안보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던 학생들이 점차 솔직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타카히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맞아요. 그래서 일본도 방위력 강화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타카히로의 친구 요시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훨씬 강하잖아. 한국? 단 하루면 불바다 만들 수 있죠. 군사력 수준이 다르니까. 순간 라운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부 일본 학생들은 웃으며 동조했지만 한국 학생들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민주는 주먹을 꾹 쥐었다 폈습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숨을 골랐죠. 민주는 감정을 누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시다는 여전히 가벼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농담이지만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에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칫하면 교류 행사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정에 없던 한일 안보 포럼이 즉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한국 학생들을 대표해 제안한 것이었죠. 일본 측에서는 타카히로와 요시다가 나섰습니다. 어제 흥미로운 주제가 나와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학 강당에 모인 양국 학생들 앞에서 요시다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일본의 해상 전력과 전투 기술을 자랑했죠. 일본 해상자위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함만 해도 8척이 있죠. 요시다의 발표가 끝나자 타카히로가 이어받았어요. 일본의 방위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첨단 무기 도입도 활발합니다. 한국과는 단순 비교가 어렵죠.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미심장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민준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노트북을 연결했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장비수나 예산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민준은 침착하게 한미연합훈련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기술, 사이버전 능력, 드론 부대 등 첨단 전력에 대해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은 세계 6번째 인공위성 자체 발사 국가이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기술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민준의 차분한 설명에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어서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 저장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현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인데요. 작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이는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민준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어요. 영상에는 한국의 군사 실태와 산업기술력 기반의 방위산업 성장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재생되었죠. K-9 자주포는 전 세계 8개국에 수출되었으며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첨단 무기 체계의 시험 장면과 함께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모의 시뮬레이션 부분에서는 일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밀도와 기술력의 차이죠. 민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요시다와 타카히로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일본 측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시대입니다. 무조건 수치로만 따질 순 없죠. 양국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처음과 달리 일본 학생들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요시다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하다가도 입을 다물곤 했죠.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타카히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사실 어제 한 말은 그냥 농담이었어요. 요시다도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지하게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농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 만든 평화인지 알고 말해야 해요. 수진의 말에 강당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우리에게 국방력은 과시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가 강해진 이유는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죠. 타카히로와 요시다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솔한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강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대감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었죠. 양국 학생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네요. 타카히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양국 학생들은 평화기념관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민준은 자신의 조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할아버지는 6살 때 전쟁을 겪으셨어요. 부모님과 헤어져 피난 생활을 하셨대요. 민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6.25 전쟁에서 가족을 잃고도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보다 전쟁의 대가를 안다는 게 진짜 강함이다.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요시다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요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계셨대요.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 비교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모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더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겠죠.
타카히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일본 평화헌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평화기념관을 나오면서 양국 학생들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타카히로와 요시다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강한 이유는 다시는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류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양국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타카히로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타카히로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 한 말.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줄은.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기회에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과 일본 학생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저희도 일본의 평화헌법과 젊은 세대들의 반전 의지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우리 세대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해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양국 학생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교류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군사력은 결국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타카히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강해진 건 다시는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죠.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양국 학생들은 도쿄 야경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마지막 파티를 즐겼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어색함 없이 웃고 떠들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제 그들은 서로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양국 학생들은 대학 강당에 모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 측 대표로 타카히로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미래의 협력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 학생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번 교류를 통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의 수나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녀의 말에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모두가 수진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과는 다른 겸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저의 발언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요시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국 학생들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민주는 앞으로 나가 요시다와 악수를 나누었어요. 교류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간 두 나라 학생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닌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수진의 내레이션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누군가를 깔보는 말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해와 존중, 그것이 진짜 힘이죠.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비교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양국 학생들은 서로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고 이로써 교류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지만 이번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